상속자 김현정.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.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죠. 딸과 나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어요.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봉투를 열었어요. 그리고 담담하게 유언장을 읽었죠. 그때 그 목소리가 마치 법정의 판결처럼 차갑게 울렸어요. 고인의 전 재산은 김현정 씨에게 상속됩니다.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김현정, 그건 남편의 불륜녀 이름이 아니라 내 오랜 친구 이름이었거든요.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내 결혼식 날 부케를 받아간 그 친구. 딸의 돌잔치에도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남편에게 형부하며 웃던 사람. 그런데 그 이름이 남편의 유언장에 있었다.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. 잠깐만요. 무슨 말씀이세요? 남편이 남긴 재산의 상속자가 제 친구라고요? 변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네, 고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.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. 딸이 놀라서 내 손을 잡았죠. 엄마, 아빠가 왜 그랬을까?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끝만 바라봤죠.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현정이 조용히 내 손을 감쌌어요. 언니, 너무 놀라지 마요.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.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. 눈빛엔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이 있었죠.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.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뒤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어요. 혹시 유언장 작성 당시 누가 함께 있었나요?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죠. 김현정 씨요. 고인의 병세가 악화되기 전 그녀가 입회했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. 병실에 함께 있었다고요?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곁에 두었다는 뜻이잖아요. 집에 돌아오는 길,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.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검은 옷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. 나는 현관 앞에 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.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. 마지막으로 본 그의 표정은 어딘가 미안한 듯 하면서도 안도한 얼굴이었죠. 그때는 몰랐어요. 그 표정이 이런 걸 예고하는 줄은. 휴대폰이 울렸어요. 현정이었어요. 언니, 내일 시간 돼요? 유언장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.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.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는 벽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. 나는 그날 밤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새벽까지 앉아 있었어요. 현정아, 내가 왜 거기에 있었던 거니?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. 불길하게도 모든 답은 그녀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.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. 직접 물어봐야겠다고. 현정아, 오늘 우리 좀 보자. 다음 날 현정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앉았어요. 언니, 커피 마셔요. 오늘은 내가 살게. 그녀는 늘 그랬죠. 어릴 때부터 뭐든 먼저 챙기고 남의 마음을 먼저 읽는 여자. 그런데 그날따라 그 다정함이 소름처럼 느껴졌어요. 현정아, 그 유언장 말이야. 너 알고 있었어? 그녀는 한참 커피를 저으며 눈길을 피했어요. 나도 며칠 전에 들었어요. 형부가 그걸 나한테 부탁했어요. 부탁?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형부가 죽기 전 나한테 재산 정리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 몰랐을 거예요. 그녀는 참 평온하게 말했어요.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. 그날 이후로 마음이 불안했어요. 병원에서 남편이 죽기 전까지 현정은 매일 왔어요. 심지어 내가 없는 날도
그녀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더라고요. 간호사가 말했어요. 그분 참 헌신적이시던데요. 거의 보호자처럼. 보호자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. 남편이 위독하던 날 밤 나는 잠깐 약을 가지러 나갔어요. 병실 문을 열자 현정이 남편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. 둘만 있었죠.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. 그리고 그 장면을 끝내 잊을 수가 없었어요. 며칠 후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탁자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. 현정에게.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. 봉투를 열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. 현정아, 그 아이는 내가 더 잘 알잖아.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. 그 아이, 도대체 어떤 아이를 말하는 걸까? 우리 딸? 아니면 새벽이 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.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현정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어요.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. 산부 딸의 혈액형. 며칠 후 딸의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혈액형 기록을 보게 됐어요. 딸은 AB형, 나는 O형, 남편도 O형이었어요.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.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어요. 그때 현정이 찾아왔어요. 언니, 나 잠깐만 볼 수 있을까? 그녀의 표정은 결심한 사람 같았어요.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. 언니,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녀는 사진을 내밀었어요. 병원 침대, 산부인과,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마스크를 쓴 남편이 서 있었어요. 이게 뭐야?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. 그날 언니 대신 내가 들어갔어요. 뭐? 언니는 임신이 어려웠잖아요. 그때 형부가 부탁했어요. 아이를 대신 낳아달라고.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. 무슨 소리야? 그럼 내 딸이. 현정은 눈을 감았어요. 그래요. 내가 낳았어요. 하지만 언니의 아이예요. 서류도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.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. 딸이 내 품에 처음 안겼던 날, 그 따뜻한 체온이 떠올랐어요. 그게 현정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니.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. 며칠 후 딸의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혈액형 기록을 보게 됐어요. 딸은 AB형, 나는 O형, 남편도 O형이었어요.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.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어요. 그때 현정이 찾아왔어요. 언니, 나 잠깐만 볼 수 있을까? 그녀의 표정은 결심한 사람 같았어요.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. 언니,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녀는 사진을 내밀었어요. 병원 침대, 산부인과,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마스크를 쓴 남편이 서 있었어요. 이게 뭐야?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. 그날 언니 대신 내가 들어갔어요. 뭐? 언니는 임신이 어려웠잖아요. 그때 형부가 부탁했어요. 아이를 대신 낳아달라고.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. 무슨 소리야? 그럼 내 딸이. 현정은 눈을 감았어요. 그래요. 내가 낳았어요. 하지만 언니의 아이예요. 서류도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.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. 딸이 내 품에 처음 안겼던 날, 그 따뜻한 체온이 떠올랐어요. 그게 현정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니.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류함을 뒤졌어요.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찾았어요. 대리모 계약서. 서명란엔 남편 이름과 현정 이름이 있었어요. 날짜는 우리 딸이 태어나기 9달 전. 이게 뭐야? 눈물이 흘렀어요.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. 남편은 나를 속였고, 현정은 침묵했고,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품었어요. 다음 날 현정을 불렀어요.
현정아, 이게 뭐야? 그녀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어요. 언니 미안해. 그땐 진심이었어요. 언니가 너무 힘들어했잖아요.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울던 언니 모습이 잊히질 않았어요. 그래서 내가 남편이랑 그렇게까지 한 거야? 그건 아니야. 형부는 의학적 절차로만 했어요.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.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. 언니가 알면 나를 미워할 거라 생각했어요. 그래도 언니가 행복해지길 바랐어요.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분노도 눈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. 그저 오래된 거짓말 속에 묶인 기분이었죠. 며칠 후 나는 딸이 자는 방 앞에 서 있었어요.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. 내가 아닌 또 한 사람의 엄마가 있었다는 걸. 밤이 깊어가자 현정이 문을 두드렸어요. 언니, 우리 이야기 좀 해요. 우린 마주 앉았어요. 그녀는 손에 국화 한 송이를 쥐고 있었어요. 형부가 마지막에 내게 말했어요. 이건 죄이자 선물이라고.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. 현정아, 이제 그만하자. 그 사람도 우리도 다 벌 받았어. 그녀는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. 언니, 이 아이는 언니 거예요. 나는 이제 그늘에서 살게요.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. 아니, 우리 둘 다 엄마야.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. 그녀는 미소 지으며 울었어요. 밖엔 비가 내렸어요.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우리 둘의 눈물 같았어요. 남편의 유언은 실행되지 않았어요. 나는 그 재산을 모두 딸 이름으로 돌렸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정에게 말했어요. 이젠 그 이름을 지우자. 미안함 말고 아이만 남기자. 비 내리는 밤,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. 묵은 비밀이 씻겨 내려가는 소리만 들렸죠. 여러분이라면 사랑했던 사람의 거짓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구독과 알림 잊지 마세요.